안녕하세요. 영하나의 책라디오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돌아온 잠잘 때 듣는 고전 시리즈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앨런 알렉산더 밀른의 곰돌이 푸입니다. 제가 1년 전쯤에 이 책에서 6번째 이야기인 이오르 생일 축하해를 한번 이미 읽어드렸는데요. 하나의 이야기가 꽤 길어서 그때 다른 이야기는 2탄으로 업로드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러버렸네요. 곰돌이 푸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정말 유명한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캐릭터지만 이걸 원작 동화로 읽어보신 분은 아마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낭독을 하면서 처음 읽어봤거든요. 작품에 대한 설명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해드렸으니까 혹시 작품 자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듣고 싶으시다면 이전 영상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책의 표지는 오리지널 초판본 디자인이라 소장 가치도 있는데요. 게다가 당대 최고의 삽화가였던 어니스트 하워드 shepherd의 섬세한 오리지널 삽화 전체가 책 속에 수록돼 있어서 읽는 재미를 더합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디즈니 애니메이션 속 푸우와 친구들의 모습과는 오리지널 삽화가 살짝 다르더라고요. 제가 책 속 삽화를 직접 사진을 찍어서 영상에 넣었으니까요. 낭독을 들으시면서 함께 삽화를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 책에는 총 10가지의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9번째 이야기, 피글렛을 도와줘를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비가 내리고 내리고 계속 내렸어. 피글렛은 살면서 평생 이런 비는 처음 본다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단다. 그런데 세상에 피글렛은 자기 나이가 몇 살인지도 몰라서 3살인지 4살인지 생각하고 있었지. 비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또 몇 날 며칠이 지나도록 계속 내렸어. 피글렛은 창밖을 내다보면서 생각했어. 비가 처음 내리던 날 푸네 집이나 크리스토퍼 로빈네 집이나 레빈네 집에 갔더라면 비가 내리는 동안 친구랑 함께 있었을 텐데 지금처럼 비가 언제 그칠지만 궁금해하면서 할 일도 없이 내내 혼자 있지 않아도 되고 말이야. 피글렛은 푸와 함께 있다고 상상을 해보았어. 피글렛이 이렇게 묻겠지. 이런 비를 본 적이 있니, 푸? 그러면 푸는 이렇게 대답하겠지. 정말 엄청난 비 아니니, 피글렛? 또 피글렛은 이렇게 묻겠지. 크리스토퍼 로빈네 집 쪽은 괜찮을까? 그러면 푸는 또 이렇게 대답하겠지. 가엾은 레빗은 지금쯤 물에 떠내려가기 직전일 거야. 이런 이야기를 나눈다면 정말 행복했을 거야. 정말이지 홍수가 나는 것처럼 신나는 일도 누군가랑 함께 겪지 않는다면 별로 재미가 없는 거지. 사실 조금 신나는 일이긴 하잖아. 피글렛이 걸핏하면 코를 들이밀고 킁킁거렸던 말라붙은 작은 도랑은 물이 차서 시내가 되었고 물을 찬방거리며 건너던 작은 시내는 강이 되었고 친구들과 즐겁게 놀던 강물은 가파른 비탈 위로 차오르고 넘쳐서 사방으로 흘러들었거든. 그러고 보니 피글렛은 그 물이 자기 방까지 흘러들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 조금 걱정은 되네. 피글렛은 혼자 말했어. 아주 작은 동물이 물에 완전히 갇히는 거니까. 크리스토퍼 로빈하고 푸는 나무를 타고 빠져나가면 되고 캥거는 깡충깡충 뛰어서 탈출할 수 있고 레빗은 굴을 파서 도망갈 수 있잖아. 또 아울은 날아서 달아나면 되고 이오르는
이오르는 누가 구해주러 올 때까지 시끄럽게 울면 되겠지. 나는 여기서 물에 둘러싸여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비는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고 계속 내렸어. 물은 날마다 조금씩 더 높이 차올라서 이제는 거의 피글렛네 집 창문 밑에서 출렁이고 있었지. 그런데 피글렛은 여전히 아무런 대책이 없었어. 피글렛은 생각했어. 푸는 그래. 푸는 머리는 좋지 않아도 절대 나쁜 일을 당하거나 하지 않아. 바보 같은 짓을 해도 나중에 보면 그게 잘한 거고. 아울은 엄밀히 말해서 머리가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아는 게 많아. 아울이라면 물에 둘러싸였을 때 해야 할 일도 알고 있을 거야. 레빗은 어떨까? 레빗은 책에서 배운 건 아니지만 항상 기발한 계획을 세울 줄 알아. 캥거도 있지. 캥거는 똑똑하진 않아. 하지만 룰을 무척 걱정하다 보니 일부러 뭘 생각하지 않더라도 본능적으로 옳은 일을 잘 찾는단 말이야. 그리고 참 이오르야 맨날 불행해하니까 이 정도는 신경 쓰지 않을 거야. 그런데 크리스토퍼 로빈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할까? 그때 문득 피글렛은 크리스토퍼 로빈이 들려주었던 이야기가 떠올랐어. 무인도에 갇힌 어떤 남자가 병에다 편지를 넣어 바다로 던졌다는 내용이었지. 피글렛은 자기도 뭔가 글을 적어 병에 넣은 다음 냇물에 던지면 혹시 누군가 구하러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 피글렛은 창가에서 물러나 온 집을 뒤지기 시작했어. 물에 잠기지 않은 곳들을 샅샅이 살펴보다 보니 마침내 연필 한 자루와 물에 젖지 않은 작은 종이 조각 하나와 코르크 마개가 있는 병 한 개가 나왔어. 피글렛은 종이 한 면에 이렇게 썼어. 도와줘, 피글렛, 나를. 그러고는 종이를 뒤집어서 또 이렇게 적었지. 나 피글렛이야. 도와줘, 도와줘. 피글렛은 종이를 병에 넣고 코르크 마개를 있는 힘껏 꽉 막은 다음 창밖으로 떨어지지 않을 만큼 몸을 한껏 쑥 내밀고 온 힘을 다해 병을 던졌어. 첨벙. 잠시 후에 깐닥깐닥하며 병이 물 위로 떠올랐어. 피글렛은 병이 저 멀리 서서히 떠내려가는 광경을 지켜보았어. 하염없이 병을 쳐다보다가 눈이 아플 지경이 되었을 즈음 병은 어느새 병 같아 보이기도 하고 그냥 잔물결 같아 보이기도 했지. 그러다가 어느 순간 피글렛은 이제 다시는 병을 볼 수 없을 거라는 사실을 깨달았어. 스스로를 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는 생각도 들었지. 이제는 다른 누군가가 뭔가를 해줘야 해. 그 뭔가를 빨리 해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헤엄을 쳐야 할 텐데 난 헤엄을 못 치잖아. 그러니까 빨리 해주면 좋겠어. 피글렛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 푸가 여기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둘이 있으면 훨씬 마음이 편할 텐데. 비가 내리기 시작했을 때 푸는 잠을 자고 있었어. 비가 내리고 내리고 또 내리는 동안 푸는 자고 자고 또 잤지. 그날 푸는 아주 피곤했거든. 기억하겠지만 푸가 북극을 발견했잖아. 그래, 푸는 이 사실이 무척 자랑스러워서 크리스토퍼 로빈에게 물었어. 머리가 아주 나쁜 곰이 발견할 수 있는 극이 또 있냐고 말이야. 크리스토퍼 로빈이 말했어. 극이라면 남극도 있는데 사람들은 말하기를 꺼려하지만 동극하고 서극도 있을 거야. 푸는 이 말을 듣고 무척 들떠서는 동극을 발견하러 가는 탐험도 떠나자고 제안했어. 그런데 크리스토퍼 로빈은 캥거와 다른 일을 할 생각이었거든.
그래서 푸는 혼자서 동극을 발견하러 떠났던 거야. 푸가 동극을 발견했는지 어쨌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얼마나 녹초가 돼서 집에 돌아왔는지 저녁을 먹다 말고, 그러니까 저녁 식사를 시작한 지 30분 남짓 지났을 때쯤 의자에 앉은 채로 곤히 잠이 들고 말았단다. 그렇게 자고 또 잤던 거야. 푸는 자면서 어느새 꿈을 꾸고 있었어. 푸가 동극에 있었는데 그곳은 난생 처음 느껴보는 차가운 눈과 얼음 같은 게 온통 뒤덮인 무척 추운 곳이었어. 그곳에서 푸는 들어가서 잠을 잘 수 있는 벌집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 벌집은 다리까지 들어갈 만큼 크지는 않아서 다리는 벌집 밖에 내놓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 그런데 동극에 사는 것처럼 보이는 야생 우즈리 오더니 제 새끼들이 살 둥지를 만드는 데 쓰려고 푸의 다리털을 야금야금 다 뜯어버린 거야. 다리털을 뽑히면 뽑힐수록 점점 더 추워졌지. 그러다가 푸는 아야! 하고 외치면서 갑자기 잠에서 깨어났어. 잠에서 깨어나 보니 의자에 앉아 발을 물에 담그고 자고 있었던 거지. 사방은 물바다였고 말이야. 푸는 첨벙거리면서 문이 있는 곳으로 걸어가서 밖을 내다보았어. 야단났네. 여기서 빠져나가야겠어. 푸는 제일 큰 꿀단지를 꺼내들고 물에서 멀찌감치 떨어져 높이 뻗은 굵직한 나뭇가지 위로 대피했어. 그러고는 다시 내려와서 다른 꿀단지를 챙겨 나왔고, 마지막 대피를 끝낸 푸는 나뭇가지 위에 올라가 다리를 달랑달랑 흔들며 앉았지. 푸 옆에는 꿀단지 10개가 놓여 있었고, 이틀이 지난 뒤 푸는 여전히 나뭇가지 위에 다리를 달랑달랑 흔들며 앉아 있었고, 푸 옆에는 꿀단지 4개가 남아 있었어. 사흘이 지난 뒤 푸는 아직 나뭇가지 위에 다리를 달랑달랑 흔들며 앉아 있었고, 옆에는 꿀단지 1개가 남아 있었어. 나흘이 지난 뒤 푸만 덩그러니 있었어. 그리고 바로 나흘째 되던 그날 아침, 푸가 앉아있던 나뭇가지 밑으로 피글렛이 띄워보낸 병이 떠내려가는 걸 본 거야. 푸는 꿀이다 하고 외치며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병을 붙잡았고 간신히 나무로 되돌아왔어. 이게 뭐람? 병뚜껑을 열어본 푸가 말했어. 쓸데없이 홀딱 젖었네. 이 종이 쪼가리는 뭐 하는 거람? 푸는 종이를 꺼내서 들여다보았지. 이건 편지잖아. 맞아. 이거 그거야. 그럼 이 글자는 피읍이고 이것도 또 이것도 피읍. 그러니까 피읍은 푸를 말하는 거고. 그럼 이건 나한테 아주 중요한 편지야. 그런데 나는 읽을 수가 없잖아. 크리스토퍼 로빈이나 아울이나 피글렛이나 글을 읽을 줄 아는 이런 똑똑한 친구를 찾아봐야겠어. 그럼 이 편지가 무슨 뜻인지 알려주겠지. 그런데 나는 수영을 못하는데 이게 뭐람? 그때 푸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머리가 별로 좋지 않은 곰이 생각한 것 치고는 아주 괜찮은 발상이었지. 병이 물에 뜬다는 건 단지도 물에 뜬다는 말이잖아. 그리고 단지가 물에 뜬다면 내가 그 위에 앉아서 가면 되는 거고 아주 큰 단지라면 될 거야. 그래서 푸는 제일 큰 단지를 꺼내 뚜껑을 꽉 막았어. 배라면 이름이 있어야 하니까 내 배는 둥둥곰호라고 불러야지. 푸는 이렇게 말하고 배를 물 위로 떨어뜨린 뒤 자신도 그 위로 뛰어내렸어. 잠깐 동안은 푸와 둥둥곰호 둘 중 어느 쪽이 배인지 판가름이 잘 안 났는데 한두 번 엎치락 뒤치락 하더니
둥둥곰호가 아래로 편안히 자리 잡고 푸가 그 위에 의기양양하게 올라타서는 두 발로 힘차게 노를 젓기 시작했지. 크리스토퍼 로빈은 숲에서 가장 높은 꼭대기에 살았어. 비가 내리고 내리고 또 내렸지만 크리스토퍼 로빈네 집에는 물이 차지 않았지. 골짜기를 내려다보며 사방에 넘실대는 물을 바라보는 것도 재미나긴 했지만 비가 워낙 억수로 퍼부으니 대부분은 집안에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시간을 보냈단다. 크리스토퍼 로빈은 아침마다 우산을 쓰고 물이 차오른 곳까지 나가 막대기를 꽂아두었는데 다음 날 아침에 나가보면 막대기가 보이지 않아서 다시 물이 차오른 곳에 다른 막대기를 꽂아 표시한 뒤 집으로 돌아오곤 했지. 매일 아침 걸어 나갔다가 돌아오는 거리는 날마다 점점 짧아졌단다. 닷새째 되던 날 아침에 보니 집 주변이 온통 물에 잠겨 있었어. 크리스토퍼 로빈도 이런 일은 평생 처음이었지. 로빈이 서 있는 곳이 진짜 섬이 되다니. 그건 정말 신나는 일이었어. 바로 이날 아침, 아울이 물 위로 날아와 친구인 크리스토퍼 로빈에게 어떻게 지내? 하며 안부를 물었단다. 있지 아울, 재밌지 않니? 내가 섬에 있어. 크리스토퍼 로빈이 말했어. 최근에 대기 상태가 몹시 불안정했어. 아울이 말했어. 최근에 뭐라고? 계속 비가 내렸다고. 아울이 설명했어. 그래, 그랬어. 크리스토퍼 로빈이 말했어. 수위가 전례 없는 수준으로 상승했지. 누가? 물이 많이 불었다고. 아울이 설명했어. 맞아. 그렇지만 급속도로 대기 상태가 좋아질 거라는 전망이야. 지금이라도. 너 푸 봤니? 아니, 지금이라도 별일 없어야 할 텐데. 크리스토퍼 로빈이 말했어. 푸가 잘 지내는지 궁금하던 참이었거든. 피글렛이랑 같이 있을 것 같은데. 아울, 둘 다 괜찮을까? 그럴 거야.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아울, 네가 가서 봐봐. 푸는 머리가 별로 좋지 않아서 혹시 바보 같은 짓을 저지를지도 모르거든. 나는 푸를 정말 사랑한단 말이야. 아울, 가볼 거지? 그래, 그럼 가볼게. 금방 올게. 아울은 날아갔다가 잠시 뒤에 다시 돌아왔어. 푸가 없어. 아울이 말했어. 없다고? 원래 거기 있었거든? 푸네 집 밖에 있는 나뭇가지에 꿀단지 9개를 가지고 앉아 있었어. 그런데 지금은 그 자리에 없어. 아, 푸, 너 어디 있는 거니? 크리스토퍼 로빈은 크게 소리쳤어. 나 여기 있어. 그때 뒤에서 조그맣게 우물거리는 목소리가 들렸어. 푸! 둘은 서로에게 달려가서 부둥켜 안았어. 조금 있다가 마음이 진정된 크리스토퍼 로빈이 물었어. 여기까지 어떻게 온 거니, 푸? 푸는 자랑스레 대답했지. 내 배를 타고 왔지. 매우 중요한 편지가 담긴 병을 받았는데 눈에 물이 조금 들어가서 읽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편지를 갖고 너한테 온 거야. 내 배를 타고 말이야. 푸는 크리스토퍼 로빈에게 편지를 건네주었어. 이건 피글렛이 보낸 거잖아. 크리스토퍼 로빈이 종이에 적힌 내용을 읽고는 외쳤어. 거기 푸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어? 푸가 어깨 너머로 들여다보며 물었어. 크리스토퍼 로빈은 메시지를 큰 소리로 읽었어. 아, 그 피읍들이 피글렛이야? 난 푸인 줄 알았어.
우린 당장 피글렛을 구하러 가야 돼, 푸. 나는 피글렛이 너랑 같이 있는 줄 알았어. 아울, 내가 피글렛을 등에 태워올 수 있겠니? 아울은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나서 대답했어. 그건 안 될 것 같은데 좀 불안해서 말이야. 과연 내 등 근육이 피글렛 무게를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야. 그럼 당장 피글렛에게 날아가서 우리가 구해주러 간다고 말해줄래? 그럼 푸하고 내가 구조 방법을 생각해서 최대한 빨리 갈게. 아니, 말할 시간이 없어. 아울, 얼른 가. 그러자 여전히 할 말을 생각하고 있던 아울이 피글렛에게 날아갔지. 자, 그럼 푸, 내 배는 어디 있니? 미리 말해둘 게 있는데, 푸는 크리스토퍼 로빈과 함께 섬 기슭으로 걸어가면서 설명했어. 내 배는 그냥 보통 배가 아니거든. 그냥 배랑 똑같을 때도 있는데 어쩔 땐 사고뭉치야. 상황에 따라 달라. 무슨 상황? 내가 위에 있을 때하고 밑에 있을 때하고 뭐 그런... 아, 그런데 배는 어디 있어? 저기. 푸가 자랑스레 둥둥곰 호를 가리켰어. 둥둥곰 호는 크리스토퍼 로빈이 기대했던 배는 아니었어. 하지만 그 배를 보면 볼수록 푸가 참으로 용감하고 똑똑한 곰이란 생각이 들었어. 그리고 크리스토퍼 로빈이 이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푸는 겸손하게 눈을 밑으로 내리고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려고 노력했어. 그런데 우리 둘이 타기에는 너무 작아. 크리스토퍼 로빈이 안타까워하며 말했어. 피글렛까지 하면 셋이야. 셋이 타기에는 더 작지. 푸, 우리 이제 어떻게 하지? 그때 이 곰이 곰돌이 푸라고 하기도 하고 위니 더 푸라고 하기도 하며 피친이고 레벗이자 극발이며 이위이자 이꼬인, 그러니까 푸가 말이야. 무척 똑똑한 말을 하는 바람에 크리스토퍼 로빈은 입을 떡 벌리고 푸를 멍하니 쳐다보면서 이 곰이 정말 자신이 그토록 오랫동안 알고 지내고 사랑했던 머리가 별로 좋지 않은 그 곰이 맞을까 하고 의아해할 수밖에 없었어. 푸는 이렇게 말했지. 내 우산을 타고 가면 될 것 같아. 내 우산을 타고 가면 될 것 같다고. 내 우산을 타고 가면 된다니까? 그제야 크리스토퍼 로빈은 그렇게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크리스토퍼 로빈은 우산을 펼쳐서 물 위에 거꾸로 세웠어. 물에 뜨긴 했지만 불안하게 기우뚱거렸지. 푸가 우산에 올라탔어. 그러고는 막 괜찮다고 말하려던 참이었는데 괜찮은 게 아니라는 걸 깨닫고 말았지. 순간적으로 꼬르륵 물을 마신 푸는 질색을 하면서 허우적 크리스토퍼 로빈 옆으로 되돌아왔어. 이번에는 둘이 동시에 올라탔어. 그랬더니 우산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지. 난 이 배를 똑똑한 푸호라고 부르겠어. 크리스토퍼 로빈이 말했어. 똑똑한 푸호는 이내 출항하여 남서쪽으로 흘러갔단다. 우아하게 빙글빙글 돌면서 말이야. 마침내 배가 눈에 들어왔을 때 피글렛이 얼마나 기뻤을지 상상이 갈 거야. 그 후에도 피글렛은 끔찍한 물난리가 났을 때 어마어마한 위험에 빠졌었던 기억을 떠올리곤 했는데 사실 가장 위험한 순간이 있었다면 물에 갇혀있던 마지막 30분 동안을 유일하게 꼽을 수 있었지. 그때 아울이 날아와서 피글렛네 집 앞 나뭇가지에 앉아 위로를 해준답시고 실수로 갈매기알을 낳은 적이 있는 어떤 친척 아주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주절주절 길게 늘어놓았는데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길게 말이지.
피글렛은 별다른 희망 없이 창밖으로 몸을 내민 채 그 이야기를 듣다가 그만 사르르 잠이 들어버렸고 창밖으로 몸이 쏠리며 천천히 물 쪽으로 미끄러지다가 급기야 발끝만 아슬아슬하게 창틀에 걸려있던 그 순간 다행히도 아울이 꽥 소리를 지르면서 이야기 속 친척 아주머니가 고함을 질렀던 장면을 실감나게 되살렸던 덕분에 화들짝 잠이 달아난 피글렛이 몸을 뒤로 획 젖혀 간신히 위기를 넘기고는 이렇게 말했어. 참 재미있다. 아주머니가 정말 그랬어? 바로 그 순간 자신을 구하러 물바다를 건너 다가오는 저 멋진 배, 똑똑한 푸호가 눈에 들어왔어. 피글렛이 얼마나 기뻐했을지 상상이 가지 않니? 이제 정말로 이야기가 끝났어. 이야기를 다 하고 나니 몹시 피곤하구나. 이만 여기서 끝내야 할 것 같아. 비가 내리고 내리고 계속 내렸어. 피글렛은 살면서 평생 이런 비는 처음 본다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단다. 그런데 세상에 피글렛은 자기 나이가 몇 살인지도 몰라서 3살인지 4살인지 생각하고 있었지. 비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또 몇 날 며칠이 지나도록 계속 내렸어. 피글렛은 창밖을 내다보면서 생각했어. 비가 처음 내리던 날 푸네 집이나 크리스토퍼 로빈네 집이나 레빈네 집에 갔더라면 비가 내리는 동안 친구랑 함께 있었을 텐데 지금처럼 비가 언제 그칠지만 궁금해하면서 할 일도 없이 내내 혼자 있지 않아도 되고 말이야. 피글렛은 푸와 함께 있다고 상상을 해보았어. 피글렛이 이렇게 묻겠지. 이런 비를 본 적이 있니, 푸? 그러면 푸는 이렇게 대답하겠지. 정말 엄청난 비 아니니, 피글렛? 또 피글렛은 이렇게 묻겠지. 크리스토퍼 로빈네 집 쪽은 괜찮을까? 그러면 푸는 또 이렇게 대답하겠지. 가엾은 레빗은 지금쯤 물에 떠내려가기 직전일 거야. 이런 이야기를 나눈다면 정말 행복했을 거야. 정말이지 홍수가 나는 것처럼 신나는 일도 누군가랑 함께 겪지 않는다면 별로 재미가 없는 거지. 사실 조금 신나는 일이긴 하잖아. 피글렛이 걸핏하면 코를 들이밀고 킁킁거렸던 말라붙은 작은 도랑은 물이 차서 시내가 되었고 물을 찬방거리며 건너던 작은 시내는 강이 되었고 친구들과 즐겁게 놀던 강물은 가파른 비탈 위로 차오르고 넘쳐서 사방으로 흘러들었거든. 그러고 보니 피글렛은 그 물이 자기 방까지 흘러들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 조금 걱정은 되네. 피글렛은 혼자 말했어. 아주 작은 동물이 물에 완전히 갇히는 거니까. 크리스토퍼 로빈하고 푸는 나무를 타고 빠져나가면 되고 캥거는 깡충깡충 뛰어서 탈출할 수 있고 레빗은 굴을 파서 도망갈 수 있잖아. 또 아울은 날아서 달아나면 되고 이오르는 누가 구해주러 올 때까지 시끄럽게 울면 되겠지. 나는 여기서 물에 둘러싸여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비는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고 계속 내렸어. 물은 날마다 조금씩 더 높이 차올라서 이제는 거의 피글렛네 집 창문 밑에서 출렁이고 있었지. 그런데 피글렛은 여전히 아무런 대책이 없었어. 피글렛은 생각했어. 푸는 그래. 푸는 머리는 좋지 않아도 절대 나쁜 일을 당하거나 하지 않아. 바보 같은 짓을 해도 나중에 보면 그게 잘한 거고. 아울은 엄밀히 말해서 머리가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아는 게 많아. 아울이라면 물에 둘러싸였을 때 해야 할 일도 알고 있을 거야. 레빗은 어떨까? 레빗은 책에서 배운 건 아니지만 항상 기발한 계획을 세울 줄 알아. 캥거도 있지. 캥거는 똑똑하진 않아. 하지만 룰을 무척 걱정하다 보니 일부러 뭘 생각하지 않더라도 본능적으로 옳은 일을 잘 찾는단 말이야. 그리고 참 이오르야 맨날 불행해하니까 이 정도는 신경 쓰지 않을 거야. 그런데 크리스토퍼 로빈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할까? 그때 문득 피글렛은 크리스토퍼 로빈이 들려주었던 이야기가 떠올랐어. 무인도에 갇힌 어떤 남자가 병에다 편지를 넣어 바다로 던졌다는 내용이었지. 피글렛은 자기도 뭔가 글을 적어 병에 넣은 다음 냇물에 던지면 혹시 누군가 구하러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 피글렛은 창가에서 물러나 온 집을 뒤지기 시작했어. 물에 잠기지 않은 곳들을 샅샅이 살펴보다 보니 마침내 연필 한 자루와 물에 젖지 않은 작은 종이 조각 하나와 코르크 마개가 있는 병 한 개가 나왔어. 피글렛은 종이 한 면에 이렇게 썼어. 도와줘, 피글렛, 나를. 그러고는 종이를 뒤집어서 또 이렇게 적었지. 나 피글렛이야. 도와줘, 도와줘. 피글렛은 종이를 병에 넣고 코르크 마개를 있는 힘껏 꽉 막은 다음 창밖으로 떨어지지 않을 만큼 몸을 한껏 쑥 내밀고 온 힘을 다해 병을 던졌어. 첨벙. 잠시 후에 깐닥깐닥하며 병이 물 위로 떠올랐어. 피글렛은 병이 저 멀리 서서히 떠내려가는 광경을 지켜보았어. 하염없이 병을 쳐다보다가 눈이 아플 지경이 되었을 즈음 병은 어느새 병 같아 보이기도 하고 그냥 잔물결 같아 보이기도 했지. 그러다가 어느 순간 피글렛은 이제 다시는 병을 볼 수 없을 거라는 사실을 깨달았어. 스스로를 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는 생각도 들었지. 이제는 다른 누군가가 뭔가를 해줘야 해. 그 뭔가를 빨리 해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헤엄을 쳐야 할 텐데 난 헤엄을 못 치잖아. 그러니까 빨리 해주면 좋겠어. 피글렛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 푸가 여기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둘이 있으면 훨씬 마음이 편할 텐데. 비가 내리기 시작했을 때 푸는 잠을 자고 있었어. 비가 내리고 내리고 또 내리는 동안 푸는 자고 또 잤지. 그날 푸는 아주 피곤했거든. 기억하겠지만 푸가 북극을 발견했잖아. 그래, 푸는 이 사실이 무척 자랑스러워서 크리스토퍼 로빈에게 물었어. 머리가 아주 나쁜 곰이 발견할 수 있는 극이 또 있냐고 말이야. 크리스토퍼 로빈이 말했어. 극이라면 남극도 있는데 사람들은 말하기를 꺼려하지만 동극하고 서극도 있을 거야. 푸는 이 말을 듣고 무척 들떠서는 동극을 발견하러 가는 탐험도 떠나자고 제안했어. 그런데 크리스토퍼 로빈은 캥거와 다른 일을 할 생각이었거든. 그래서 푸는 혼자서 동극을 발견하러 떠났던 거야. 푸가 동극을 발견했는지 어쨌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얼마나 녹초가 돼서 집에 돌아왔는지 저녁을 먹다 말고, 그러니까 저녁 식사를 시작한 지 30분 남짓 지났을 때쯤 의자에 앉은 채로 곤히 잠이 들고 말았단다. 그렇게 자고 또 잤던 거야. 푸는 자면서 어느새 꿈을 꾸고 있었어. 푸가 동극에 있었는데 그곳은 난생 처음 느껴보는 차가운 눈과 얼음 같은 게 온통 뒤덮인 무척 추운 곳이었어.
그곳에서 푸우는 들어가서 잠을 잘 수 있는 벌집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 벌집은 다리까지 들어갈 만큼 크지는 않아서 다리는 벌집 밖에 내놓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 그런데 동극에 사는 것처럼 보이는 야생 우즈리 오더니 제 새끼들이 살 둥지를 만드는 데 쓰려고 푸의 다리털을 야금야금 다 뜯어버린 거야. 다리털을 뽑히면 뽑힐수록 점점 더 추워졌지. 그러다가 푸는 아야! 하고 외치면서 갑자기 잠에서 깨어났어. 잠에서 깨어나 보니 의자에 앉아 발을 물에 담그고 자고 있었던 거지. 사방은 물바다였고 말이야. 푸는 첨벙거리면서 문이 있는 곳으로 걸어가서 밖을 내다보았어. 야단났네. 여기서 빠져나가야겠어. 푸는 제일 큰 꿀단지를 꺼내들고 물에서 멀찌감치 떨어져 높이 뻗은 굵직한 나뭇가지 위로 대피했어. 그러고는 다시 내려와서 다른 꿀단지를 챙겨 나왔고 마지막 대피를 끝낸 푸는 나뭇가지 위에 올라가 다리를 달랑달랑 흔들며 앉았지. 푸 옆에는 꿀단지 10개가 놓여 있었고 이틀이 지난 뒤 푸는 여전히 나뭇가지 위에 다리를 달랑달랑 흔들며 앉아 있었고 푸 옆에는 꿀단지 4개가 남아 있었어. 사흘이 지난 뒤 푸는 아직 나뭇가지 위에 다리를 달랑달랑 흔들며 앉아 있었고 옆에는 꿀단지 1개가 남아 있었어. 나흘이 지난 뒤 푸만 덩그러니 있었어. 그리고 바로 나흘째 되던 그날 아침, 푸가 앉아있던 나뭇가지 밑으로 피글렛이 띄워보낸 병이 떠내려가는 걸 본 거야. 푸는 꿀이다 하고 외치며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병을 붙잡았고 간신히 나무로 되돌아왔어. 이게 뭐람? 병뚜껑을 열어본 푸가 말했어. 쓸데없이 홀딱 젖었네. 이 종이 쪼가리는 뭐 하는 거람? 푸는 종이를 꺼내서 들여다보았지. 이건 편지잖아. 맞아. 이거 그거야. 그럼 이 글자는 피읍이고 이것도 또 이것도 피읍. 그러니까 피읍은 푸를 말하는 거고. 그럼 이건 나한테 아주 중요한 편지야. 그런데 나는 읽을 수가 없잖아. 크리스토퍼 로빈이나 아울이나 피글렛이나 글을 읽을 줄 아는 이런 똑똑한 친구를 찾아봐야겠어. 그럼 이 편지가 무슨 뜻인지 알려주겠지. 그런데 나는 수영을 못하는데 이게 뭐람? 그때 푸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머리가 별로 좋지 않은 곰이 생각한 것 치고는 아주 괜찮은 발상이었지. 병이 물에 뜬다는 건 단지도 물에 뜬다는 말이잖아. 그리고 단지가 물에 뜬다면 내가 그 위에 앉아서 가면 되는 거고 아주 큰 단지라면 될 거야. 그래서 푸는 제일 큰 단지를 꺼내 뚜껑을 꽉 막았어. 배라면 이름이 있어야 하니까 내 배는 둥둥곰호라고 불러야지. 푸는 이렇게 말하고 배를 물 위로 떨어뜨린 뒤 자신도 그 위로 뛰어내렸어. 잠깐 동안은 푸와 둥둥곰호 둘 중 어느 쪽이 배인지 판가름이 잘 안 났는데 한두 번 엎치락 뒤치락 하더니 둥둥곰호가 아래로 편안히 자리 잡고 푸가 그 위에 의기양양하게 올라타서는 두 발로 힘차게 노를 젓기 시작했지. 크리스토퍼 로빈은 숲에서 가장 높은 꼭대기에 살았어. 비가 내리고 내리고 또 내렸지만 크리스토퍼 로빈네 집에는 물이 차지 않았지. 골짜기를 내려다보며 사방에 넘실대는 물을 바라보는 것도 재미나긴 했지만 비가 워낙 억수로 퍼부으니 대부분은 집안에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시간을 보냈단다. 크리스토퍼 로빈은 아침마다 우산을 쓰고 물이 차오른 곳까지 나가 막대기를 꽂아두었는데
다음 날 아침에 나가보면 막대기가 보이지 않아서 다시 물이 차오른 곳에 다른 막대기를 꽂아 표시한 뒤 집으로 돌아오곤 했지. 매일 아침 걸어 나갔다가 돌아오는 거리는 날마다 점점 짧아졌단다. 닷새째 되던 날 아침에 보니 집 주변이 온통 물에 잠겨 있었어. 크리스토퍼 로빈도 이런 일은 평생 처음이었지. 로빈이 서 있는 곳이 진짜 섬이 되다니. 그건 정말 신나는 일이었어. 바로 이날 아침, 아울이 물 위로 날아와 친구인 크리스토퍼 로빈에게 어떻게 지내? 하며 안부를 물었단다. 있지 아울, 재밌지 않니? 내가 섬에 있어. 크리스토퍼 로빈이 말했어. 최근에 대기 상태가 몹시 불안정했어. 아울이 말했어. 최근에 뭐라고? 계속 비가 내렸다고. 아울이 설명했어. 그래, 그랬어. 크리스토퍼 로빈이 말했어. 수위가 전례 없는 수준으로 상승했지. 누가? 물이 많이 불었다고. 아울이 설명했어. 맞아. 그렇지만 급속도로 대기 상태가 좋아질 거라는 전망이야. 지금이라도. 너 푸 봤니? 아니, 지금이라도 별일 없어야 할 텐데. 크리스토퍼 로빈이 말했어. 푸가 잘 지내는지 궁금하던 참이었거든. 피글렛이랑 같이 있을 것 같은데. 아울, 둘 다 괜찮을까? 그럴 거야.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아울, 네가 가서 봐봐. 푸는 머리가 별로 좋지 않아서 혹시 바보 같은 짓을 저지를지도 모르거든. 나는 푸를 정말 사랑한단 말이야. 아울, 가볼 거지? 그래, 그럼 가볼게. 금방 올게. 아울은 날아갔다가 잠시 뒤에 다시 돌아왔어. 푸가 없어. 아울이 말했어. 없다고? 원래 거기 있었거든? 푸네 집 밖에 있는 나뭇가지에 꿀단지 9개를 가지고 앉아 있었어. 그런데 지금은 그 자리에 없어. 아, 푸, 너 어디 있는 거니? 크리스토퍼 로빈은 크게 소리쳤어. 나 여기 있어. 그때 뒤에서 조그맣게 우물거리는 목소리가 들렸어. 푸! 둘은 서로에게 달려가서 부둥켜 안았어. 조금 있다가 마음이 진정된 크리스토퍼 로빈이 물었어. 여기까지 어떻게 온 거니, 푸? 푸는 자랑스레 대답했지. 내 배를 타고 왔지. 매우 중요한 편지가 담긴 병을 받았는데 눈에 물이 조금 들어가서 읽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편지를 갖고 너한테 온 거야. 내 배를 타고 말이야. 푸는 크리스토퍼 로빈에게 편지를 건네주었어. 이건 피글렛이 보낸 거잖아. 크리스토퍼 로빈이 종이에 적힌 내용을 읽고는 외쳤어. 거기 푸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어? 푸가 어깨 너머로 들여다보며 물었어. 크리스토퍼 로빈은 메시지를 큰 소리로 읽었어. 아, 그 피읍들이 피글렛이야? 난 푸인 줄 알았어. 우린 당장 피글렛을 구하러 가야 돼, 푸. 나는 피글렛이 너랑 같이 있는 줄 알았어. 아울, 내가 피글렛을 등에 태워올 수 있겠니? 아울은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나서 대답했어. 그건 안 될 것 같은데 좀 불안해서 말이야. 과연 내 등 근육이 피글렛 무게를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야. 그럼 당장 피글렛에게 날아가서 우리가 구해주러 간다고 말해줄래? 그럼 푸하고 내가 구조 방법을 생각해서 최대한 빨리 갈게. 아니, 말할 시간이 없어. 아울, 얼른 가. 그러자 여전히 할 말을 생각하고 있던 아울이 피글렛에게 날아갔지.
자, 그럼 푸, 내 배는 어디 있니? 미리 말해둘 게 있는데, 푸는 크리스토퍼 로빈과 함께 섬 기슭으로 걸어가면서 설명했어. 내 배는 그냥 보통 배가 아니거든. 그냥 배랑 똑같을 때도 있는데 어쩔 땐 사고뭉치야. 상황에 따라 달라. 무슨 상황? 내가 위에 있을 때하고 밑에 있을 때하고 뭐 그런... 아, 그런데 배는 어디 있어? 저기. 푸가 자랑스레 둥둥곰 호를 가리켰어. 둥둥곰 호는 크리스토퍼 로빈이 기대했던 배는 아니었어. 하지만 그 배를 보면 볼수록 푸가 참으로 용감하고 똑똑한 곰이란 생각이 들었어. 그리고 크리스토퍼 로빈이 이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푸는 겸손하게 눈을 밑으로 내리고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려고 노력했어. 그런데 우리 둘이 타기에는 너무 작아. 크리스토퍼 로빈이 안타까워하며 말했어. 피글렛까지 하면 셋이야. 셋이 타기에는 더 작지. 푸, 우리 이제 어떻게 하지? 그때 이 곰이 곰돌이 푸라고 하기도 하고 위니 더 푸라고 하기도 하며 피친이고 레벗이자 극발이며 이위이자 이꼬인, 그러니까 푸가 말이야. 무척 똑똑한 말을 하는 바람에 크리스토퍼 로빈은 입을 떡 벌리고 푸를 멍하니 쳐다보면서 이 곰이 정말 자신이 그토록 오랫동안 알고 지내고 사랑했던 머리가 별로 좋지 않은 그 곰이 맞을까 하고 의아해할 수밖에 없었어. 푸는 이렇게 말했지. 내 우산을 타고 가면 될 것 같아. 내 우산을 타고 가면 될 것 같다고. 내 우산을 타고 가면 된다니까? 그제야 크리스토퍼 로빈은 그렇게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크리스토퍼 로빈은 우산을 펼쳐서 물 위에 거꾸로 세웠어. 물에 뜨긴 했지만 불안하게 기우뚱거렸지. 푸가 우산에 올라탔어. 그러고는 막 괜찮다고 말하려던 참이었는데 괜찮은 게 아니라는 걸 깨닫고 말았지. 순간적으로 꼬르륵 물을 마신 푸는 질색을 하면서 허우적 크리스토퍼 로빈 옆으로 되돌아왔어. 이번에는 둘이 동시에 올라탔어. 그랬더니 우산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지. 난 이 배를 똑똑한 푸호라고 부르겠어. 크리스토퍼 로빈이 말했어. 똑똑한 푸호는 이내 출항하여 남서쪽으로 흘러갔단다. 우아하게 빙글빙글 돌면서 말이야. 마침내 배가 눈에 들어왔을 때 피글렛이 얼마나 기뻤을지 상상이 갈 거야. 그 후에도 피글렛은 끔찍한 물난리가 났을 때 어마어마한 위험에 빠졌었던 기억을 떠올리곤 했는데 사실 가장 위험한 순간이 있었다면 물에 갇혀있던 마지막 30분 동안을 유일하게 꼽을 수 있었지. 그때 아울이 날아와서 피글렛네 집 앞 나뭇가지에 앉아 위로를 해준답시고 실수로 갈매기알을 낳은 적이 있는 어떤 친척 아주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주절주절 길게 늘어놓았는데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길게 말이지. 피글렛은 별다른 희망 없이 창밖으로 몸을 내민 채 그 이야기를 듣다가 그만 사르르 잠이 들어버렸고 창밖으로 몸이 쏠리며 천천히 물 쪽으로 미끄러지다가 급기야 발끝만 아슬아슬하게 창틀에 걸려있던 그 순간 다행히도 아울이 꽥 소리를 지르면서 이야기 속 친척 아주머니가 고함을 질렀던 장면을 실감나게 되살렸던 덕분에 화들짝 잠이 달아난 피글렛이 몸을 뒤로 획 젖혀 간신히 위기를 넘기고는 이렇게 말했어. 참 재미있다. 아주머니가 정말 그랬어? 바로 그 순간 자신을 구하러 물바다를 건너 다가오는 저 멋진 배, 똑똑한 푸호가 눈에 들어왔어.
피글렛이 얼마나 기뻐했을지 상상이 가지 않니? 이제 정말로 이야기가 끝났어. 이야기를 다 하고 나니 몹시 피곤하구나. 이만 여기서 끝내야 할 것 같아.